안녕하세요. 결혼 2년 차, 세상 물정 모르고 아직 시댁이고 남편이고 다 좋아 죽겠어야 하는 20대 새댁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하고부터 지금껏 유튜브에 미쳐서는 하나뿐인 20대 며느리 등골 빨아먹으려 한 시어머니 때문에 미쳐버리려 하는 새댁이랍니다. 제 사연 좀 들어봐 주세요. 저는 2개월 전 죄다 마스크를 쓴 하객들 사이에서 남편과 죄인처럼 웨딩마치를 올렸어요. 당시 코로나로 결혼식을 해야 하냐며 오기 싫은 내색을 비추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제 지인들 중에서는 이 시국에 결혼이냐고 실제 불참까지 선언하시는 등 결혼하는데 주변 사람들 눈치 보고 불편하고 또 너무 죄송스러워서 정말 드레스 입고 식장 입장하던 그 순간은 태어나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막 확진자가 생겨나는 와중에 저희도 결혼식을 강행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식장 예약을 좀 미루고 싶었으나 이미 3월에 한 번, 중간 8월에 한 번, 무려 3번이나 미루자니 내야 할 유약금부터 시작해서 깨질 돈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내 생애 2020년은 가장 끔찍하고 마음 졸였던 최악의 한 해였다고 자부할 수 있을 만큼 저는 결혼식 하나 때문에 평생 겪을 노화를 1년 만에 겪은 기분이었을 정도였습니다. 스트레스로 머리털까지 빠졌으니 말 다 했죠. 저와 남편은 외국에서 처음 만나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한 건데요. 저는 유학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워킹 홀리데이로 와서 일을 하다가 비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나라를 떠나야 했답니다. 잠깐 수창한 인연이었다면 그때 남편과 헤어지면서 영영 이별을 했겠죠. 하지만 남편이 한국에 돌아간 후에도 제가 학업을 마무리 짓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도 저희는 꾸준히 연애를 이어갔고 결국 7년 정도의 열애 끝에 우리는 찐 사랑인가 보다 하는 확신에 서른이 되기 전 결혼부터 한 거예요. 남편은 한국에서 꾸준히 학교 생활을 했으니 친구도 많고 지인도 많았지만 저의 경우는 대부분의 학창시절 친구들이 제가 살던 나라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사귄 사람들의 경우 직장으로 얽힌 지인들이 대부분이었던지라 그리 깊지도 얕지도 않은 적당한 사이의 사람들을 제 결혼에 많이 초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코로나가 발병하고 위험한 시국이 되자 굳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결혼식에 와주겠다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하객분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이해가 가면서도 동시에 한편으로는 왜인지 내가 한국에서 참 외롭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고 서글프던 대목이기도 했죠. 결혼을 2차례 미루면서도 가장 하객들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이번에 치른 결혼식 때도 청첩장을 다시금 드리면서 눈칫밥만 먹었답니다. 그리고 결국 눈칫밥만 받고는 하객들이 오지 않아 자리는 텅텅 비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이 초대하신 친인척분들만이 겨우 자리를 메꿔주신 상황이 되었어요. 내내 마음이 불편했고 시댁에서 혹은 시댁의 지인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싶어서 눈치만 계속 보다가 끝난 결혼식이었어요.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것도 너무 밉고 싫었고 돈 때문에 위약금을 더 이상 물어줄 수 없다며 결혼식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의 처지도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야 할 결혼식이 눈치만 보며 안절부절 못하다 끝나버린 것 같아서 제 마음이 가장 불안정했어요. 그래도 어찌저찌 남편 손 붙잡고 의지하면서 결혼식을 끝냈고 연애하는 7년간 너무나도 자주 봐왔고 인사도 여러 번 드렸던 시부모님의 격렬한 축하를 받으면서 나의 제2의 인생이 드디어 시작된다고 무척이나 설레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식 하는 것까지 눈치를 받은 마당에 신혼여행까지 다녀오면 저를 완전히 확진자 혹은 전파자 취급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직장 동료들 눈치 보며 신혼여행도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는 바로 일에 복귀를 하면서 이틀 정도 짧은 휴가를 내어 신혼집을 꾸며 나가기로 했는데요. 저의 신혼집은 남편과 제가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구한 집이며 남편 쪽이 20%, 저희 쪽이 80%의 지분을 얻었습니다. 서울은 아니고 경의선 타면 제법 빠르게 서울로 출근을 할 수 있는 경기도에 구한 나름 새 아파트였어요. 식장 위약금을 아까워하면서 요즘 같은 때에 집은 어떻게 새 아파트냐고 하실 수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대로 집을 저희가 무려 절반을 넘게 돈을 내서 샀음에도 불구하고 남편 쪽에서 예물예단도 요구를 했고 식장이며 드레스며 자잘한 것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주긴 하셨지만 코로나로 인해 결혼을 미루면서 생기는 위약금을 내는 것에 있어서는 칼같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시렌트를 팍팍 내셨답니다.
돈 아까워 죽겠는 돈지랄이 딱 이거라면서. 그냥 결혼하면 되는 걸 가지고 코로나 핑계를 댄다고 처음으로 잘 지내던 시어머니한테서 지랄병이라는 욕도 들어 처먹었네요. 그때 전 시어머니의 모습에 제대로 실망을 했음에도 다가올 결혼식 걱정이 너무 되는 바람에 미처 이 결혼 자체를 엎어버릴 생각을 못했었죠. 지금도 그게 저에겐 천추의 한이랍니다. 아무튼 두 번은 어찌저찌 뉴스에서도 막 조심하라고 직장 인원도 제한을 해버리고 강하게 대처를 하니까 시어머니도 별 수 없었는지 모른 척 들어주셨는데요. 마지막에는 결국 위약금은 자기가 더 이상 못 내니까 저보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자신은 청첩장 이미 돌렸고 하객들한테 미안해서라도 위로금이라도 드려야 할 것 같다면서 위약금에 더불어 시댁 하객들 위로금까지 요구를 하시기에 저도 더 이상 제 돈과 저희 부모님의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눈 딱 감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여자인 저 혼자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 결혼을 하는 것 같다며 친정아빠는 몇 번이고 이 결혼을 물렀으면 좋겠다고 뭔가 아닌 것 같다며 절 설득하셨지만 제 기준에서 저희 남편이나 시댁은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이랑은 뭐 몇 번 중간에 헤어진 적도 있었지만 꼭 둘 중 하나는 먼저 찾아가 미안했다고 잘못했다며 너 없으면 죽고 못 산다는 드라마를 찍어대면서 재회를 하며 연애 내내 이 사람 같은 연인은 또 없을 거란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의 경우 워킹 홀리데이를 하면서 힘들 때 현지에서 보다 오래 살고 있었던 저한테 의지를 많이 했고 저도 외롭던 유학 시절 남편을 만나 심적으로 많은 의지를 했었는데요. 한국에 돌아와 보니 상황은 정반대가 되어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의지를 많이 하고 남편은 지난 시절 떠올리며 절 참 많이도 챙겨줬어요. 제가 친구가 없는 거라니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 여기저기 절 데려가면서 구경도 시켜주고 가끔 저희 부모님 집을 함께 찾아가 이쁜 아들 노릇도 해주며 참 고맙기도 잘 지내줬어요. 그 당시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시어머니께 자주 인사를 드리러 갔고 남편만큼 이쁜 딸 노릇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정말 살갑게 최대한 모나지 않게 이쁨 받을 짓들을 많이도 했답니다. 사소하게 직접 만든 귀걸이부터 시작해서 지나가다 꽃이 예쁘면 저희 엄마 거랑 시어머니 거를 같이 사기도 했고 연말이나 새해에는 매번 스카프나 장신구 등 직장인인 제가 크게 부담 없는 선에서 적당한 선물을 챙겨드렸어요. 점점 받고 싶어하는 선물도 노골적으로 내비치시고 심지어 보석이랑 가방까지도 갖고 싶다면서 남편을 통해서 말을 전달하거나 직접 저한테 연락이 오곤 하셨는데 전 또 그게 잘 보이는 방법인 줄 알고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다가 갖다 바쳤네요. 하지만 이게 화근이었나 보더군요.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이 없는 집이기는 하나 부모님은 저 잘 되라고 유학길에 돈을 퍼부어주신 것 외에는 단 한 번도 저에게 큰돈 주신 적도 없고 저도 학교 졸업하고는 저 스스로 돈 벌어 살며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용돈까지 챙겨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한테 연애하는 내내 유독 시아버지는 얌전히 계셨다면 시어머니는 늘 결혼을 언제 하냐고 얼른 결혼해서 손주를 보고 싶다는 둥 20대 여자애한테 빨리 결혼해서 애 낳는 거 보고 싶다는 소리를 자주 해대셨어요. 저야 뭐 그게 다 사랑의 표현이고 그만큼 저를 빨리 가족으로 삼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표현인 줄 알았는데 남편한테 프로포즈를 받고서 본격적으로 결혼한다고 상견례를 하는 자리에서 뭔가 살짝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죠. 너무 많은 애물과 예단을 원하시는 겁니다. 분명 저희 쪽에서 먼저 아파트를 구해다 주겠다고까지 했는데 시어머니는 공짜로 들고 오겠다는 아파트를 굳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글쎄 자신들이 일부를 대긴 할 테니까 예물 예단을 생략하지 말라고 예물 예단 걱정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여자인 제가 집을 해오면 시댁이 줘야 할 예물 예단을 생략하자는 소리가 나올 거 아니냐며 자신은 곧 죽어도 그걸 받아야겠다면서 끝까지 자신들이 집을 구하는데 일부 정도는 부담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셨습니다. 처음엔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집 구하는데 일부 부담하는 그 가격이 예물 예단으로 받을 금액보다는 클 텐데 그래서 왜 손해보는 짓을 하시나 싶었는데 어머님이 건네주신 종이 한 장에 딱 알았습니다. 그 종이에는 유학 갔다 온 저도 딱 하나 가지고 있는 샤넬백에 어머님 본인뿐만 아니라
시아버지와 남편 이모 되시는 분들의 새 한복 세트는 물론이고 자기 보석함까지 딱 지정하셔서는 그 안에 유색 보석 그리고 진주 보석 세트 하나씩을 담아달라더군요. 거기에 현금 1,000만 원이요. 시어머니는 저를 완전히 부잣집 딸내미로 보고는 톡톡히 덕을 보겠다고 그 많은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달라고 목록에 적어오신 겁니다. 돈 밝히시는 분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며 저희 부모님께서 그렇게 주고 애 팔듯이 시집 못 보낸다고 이 결혼 무르라는 소리를 상견례 자리에서 시부모 면전에 던지셨고 죽어도 애물레단을 직접 받아야겠다던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하나 취소하겠다며 한복 세트 하나를 빼겠다는 개소리를 해대셨죠. 결국 그날 저희 부모님은 상종 못하겠다며 자리를 먼저 뜨셨고 저는 부모님 따라 나가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진짜로 이 결혼이 파토나는 거냐며 그날부로 하루도 빼먹지 않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는 미안하다고 뒤늦은 사과를 하셨습니다. 거의 무릎까지 꿇을 지경으로 집까지 찾아와 저희 부모님께 사과를 하신 바람에 어찌저찌 저희 부모님도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결국 제가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혼할 적에도 우리 딸이 애물레던 일로 평생 책 잡혀 사는 거 아니냐고 걱정만 하던 저희 부모님은 결국 저 몰래 저희 시어머니께 연락을 해서는 샤넬백의 진주보석 세트 하나를 준비해서 시어머니께 보내드렸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나중에서야 시어머님이 역시 너네 부모님이 통이 크구나 하면서 좋다고 전화가 와서는 자랑질을 해대길래 그제서야 알아챘고요. 결혼을 하면서 참 하객이며 시어머니며 저희 부모님께 눈치 보일 일들이 너무 많아 죄스러웠습니다. 결혼하고 진짜로 잘 살아서 앞으로라도 좋은 모습들만 보여줘야겠다는 다짐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2달 차인 지금 상황은 절대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전 그간 왜 그렇게 시어머님이 선물에 목숨을 거셨는지 그리고 저 결혼할 적에 공짜로 준다는 집은 왜 안 받고 기어코 일부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현금 보석과 예물 예단을 받아내려 하셨는지를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알게 되었답니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 말이죠. 제가 평소에 유튜브를 정말 자주 봐요. 출퇴근하는 길에도 그렇고 집에 와서 설거지하거나 각자 시간을 가질 때도 그렇고 그냥 가만히 라디오 듣는 것보다 영상을 틀어놓으면 재밌고 시간도 잘 가니까 꼭 제 눈앞에 보이는 곳에 핸드폰을 두고서 아무 영상이나 골라보곤 하는데요. 결혼하고서 1달쯤 지났을라나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 해서 혼자 밥을 해먹고 설거지까지 하면서 시간 남는 김에 부엌 정리나 하려고 작정하고 아이패드로 유튜브를 켜놨는데 그 시기에 제가 여전히 앞으로의 결혼 생활 동안 나에게서 뭘 자꾸 얻어가시려고 하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감이 도저히 안 와서 고부관계에 대한 이것저것들을 검색해보고 있었어요. 뭐 그중에는 결혼 애물예단도 있었고 시부모 비위 맞추기도 있었고 저의 검색어는 나름 다양했죠. 그런데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다음 영상을 고를 타이밍을 놓쳐서 유튜브가 자동으로 어떤 영상을 다음 영상으로 틀어줬는데 시작부터 목소리가 너무 익숙한 겁니다. 순간 제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잘못 걸어서 수화기 너머로 어머님이 잘못 받으신 줄 알았죠. 화들짝 놀라며 영상을 쳐다보니 웬 얼굴을 코 중간쯤까지 가린 50대 여자분께서 며느리한테 애물레단 뜯어냈어요 하면서 그걸 소개말이라고 인트로에서 말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엄마가 시어머니께 보냈다며 찍어주신 사진에서 본 그 샤넬백과 진주보석 세트 하나가 소개할 예물이라면서 영상 한 켠에 짜자잔 하는 효과음과 함께 뜨더라고요. 이게 무슨 개같은 시츄레이션인가 싶어 심장이 순간 요동치는데 영상에서 시어머니는 돈 많은 며느리가 애물예단을 생략하려 했다 면서 제가 집을 해가기로 했다는 말은 쏙 빼놓고 절 아나무인이다 못해 돈만 많은 짠순이 며느리라며 이런 애를 며느리로 들여서 요즘 기분이 너무 우울한데 샤넬백 보면서 참는다고 그걸 말이라고 영상에 사람들 앞에서 짓거리고 계시더군요. 이제 보니 애물예단을 직접 2손 안에 받고 싶어 하셨던 이유가 유튜브더라고요. 애물로 받은 샤넬백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조회수가 3천이 넘어가고 있고 전 저대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계속해서 손발은 떨려오고 당장 남편한테 전화를 하려다가 참았어요.
이게 다 어그로를 끌려고 오버해서 컨셉을 잡은 걸 수도 있으니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는 시어머니가 진심이 아닐 거라며 애써 시어머니를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시어머니의 모든 게 저를 향한 그 모든 모습들이 거짓말이란 걸 알았어요. 지난 영상들을 하나도 살펴봤는데 그간 제가 선물한 모든 것들이 영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떤 건 평범한 데일리 영상인데 올려놓고는 제가 선물해드린 스카프를 매며 이런 촌스러운 거 사오는 애를 며느리로 삼아야 하냐고 욕을 하셨고, 또 다른 영상에서는 아들 여자친구가 해주는 건 에르메스 가방을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라며 제 돈을 뜯어내시는 것에 희열을 느낀다는 말씀도 꺼내셨습니다. 얘가 모자라서 시엄마가 해달라는 거 곧잘 해준다며 하다하다 조선시대에 총 부리는 기분이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하면서 돈만 많은 며느리 기죽이는 방법이라고 구독자들에게 제 소개를 하기도 했어요. 댓글에 그가 며느리 욕을 얼마나 했는지 며느리 등골 제대로 빼먹어 보라면서 응원의 말들이 줄을 이었고요. 그쯤 되니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늘 살갑고 고마워하고 진심으로 예뻐해 주시던 시어머니가 비록 애물내단으로 결혼할 적에 속물 같아 보여 실망은 했어도 그간의 긴 세월 동안 쌓은 추억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열받다 못해 험한 인생사에 눈물이 나더군요. 그리고 전 이걸 당장 남편한테 말을 하려고 영상 하나하나를 캡처해가면서 보던 그 순간 결국 우리하고도 가장 걱정했던 일을 마주해야 했답니다. 영상에는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제 남편까지도 등장을 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들이미는 카메라 앞에서 가소롭게 웃던 남편은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나눴어요. 누가 봐도 자기 엄마가 유튜브를 찍는 중이라는 걸 아는 아들처럼 보였죠. 업로드된 날이 결혼하기 딱 3개월 전쯤이었는데 어머니께서 네 여자친구한테 엄마 에르메스 언제 사달라고 할 거야? 라고 물어보니 남편은 가소롭게 웃으면서 엄마, 며느리 되면 곧장 털어가 줄게 하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내뱉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순간이었어요. 그 영상을 캡처하며 자동 자막까지 띄워놓고는 남편이 뱉는 말도 캡처했어요. 혼자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싶어 머릿속이 정말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2달인데 이혼 얘기부터 꺼내야 하나? 집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 말을 해야 하나? 아주 골 때림의 연속이었죠. 그날 남편한테는 일도 티를 내지 않고 피곤한 척 먼저 잠들었어요. 다음날도 혼자 1시간 더 일찍 일어나 첫차부터 타고는 직장으로 출근을 했죠. 도무지 돈 보고 결혼한 사기꾼들과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던지라 일단 혼자서 오후 반차 내고서 캡처한 유튜브 영상들을 가지고 고소하려고 변호사를 찾아갔고요. 저희 부모님께도 가슴 아팠지만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조용히 헤어지려고 하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말이죠. 사실 저희는 아직 결혼 2달 차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빠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결혼을 탐탁지 않아 하셨었기에 혼인신고도 최대한 미룰 수 있으면 미루고 먼저 살아보려면서 절 결혼 전부터 가르치셨어요. 그렇다고 진짜로 아빠 말만 듣고서 열심만 하면 혼인신고를 미룬 건 아니고 신혼여행도 안 가고 신혼집 들어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 여유가 없어 피치 못해 미루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잭팟을 터트려 줄진 정말 몰랐네요. 그즈음 시어머니가 연락이 왔어요. 한번 보고 싶다고 둘이서 밥이라도 먹자고 하더라고요. 왜 부르냐 싶었고 솔직히 또 뭘 뜯어낼까 싶어서 마음 단단히 먹으면서 그날 바로 변호사 상담 후 어머님을 뵈러 갔어요. 밥 한 끼 사달라며 애교를 부리시길래 토 나오는 거 꾸역꾸역 참아가며 혹시나 영상 찍을까봐 핸드폰을 계속 주시하면서 고깃집으로 들어갔죠. 거기서 시어머니는 아주 본론이라며 곧장 자신의 목적을 꺼내시더군요. 사돈이 준비해주신 샤넬백이 너무 고마웠다고, 요즘 매일 그 가방만 들고 다닌다고, 그런데 요즘 너무 속상하다고, 주변 친구들은 다 에르메스백 정도는 들어줘야 하는 거라면서 자신을 무시하고 불쌍하게 바라보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내 며느리 자랑도 잘 못하고 다닌다며 제 앞에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진짜 고기 굽다 말고 고기판 밑에서 지글지글 피어오르던 숯불을 주둥이로 확 던져버릴 뻔했네요. 이해하는 척 하면서 어머님 힘드셨겠어요 하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더욱 노골적으로 나도 에르메스 가방 하나쯤 사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쯤? 그 가방을 20대인 저도 꿈도 못 꾸며 안 사고 있는데 한두 푼도 아닌 그 가방을 사서 도대체 50대 아줌마가 뭐라고 다니라는 건지 이해도 안 되고 더욱이 그런 가방을 왜 지 아들한테 사달라고 안 하고 애꿎은 며느리한테 사달라고 하는지 도대체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하기 힘든 종자였지만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알겠다고 했어요. 제 나름대로의 복수의 칼날을 제대로 갈아드리겠다 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구웠는데 시간 걸리니까 준비 완료되면 연락드리겠다고 이제 가봐야 할 것 같다면서 급하게 식사를 마치고는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날부터 내내 시어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며느리 덕에 내가 살아. 우리 며느리가 아들보다 낫다. 하면서 아부떠는 말들을 짓거리셨고 저도 그 기분 최고조로 맞춰드리려고 어머님이 최고예요. 하면서 맞장구를 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3주쯤 지났을 때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 주말이었죠. 시어머니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에르메스 가방이 도착했는데 이 엄청난 걸 제대로 언박싱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집에서 파티를 준비할 테니 오시라고 했고 남편에게는 아예 차를 끌고 가 어머님을 모셔오라고 내보냈죠. 하지만 그날은 시어머니의 제삿날이자 남편과 영원히 쪽내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나가자마자 차 안에서 대기하다가 집으로 들어온 저희 아빠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손에 골프채를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곧 얼마 안 지나 시어머니가 도착했어요. 집으로 신나게 며느리한테 몇천만 원짜리 가방을 받으면서도 빈손으로 찾아온 시어머니는 가방이 어딨나, 며느리가 무슨 파티를 준비했나 막 두리번 거리시다가 저 뒤에서 골프채 하나 들고는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는 저희 아빠를 발견하자 흠칫하셨는지 뒷걸음질을 치시더군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이 할망구가 도망치는 줄 알고 멱살을 잡아다가 TV 앞으로 끌고 갔어요. 뒤에서 그 상황을 보고 놀라서 뭐 하는 거야? 하며 따라 들어온 남편은 마찬가지로 저희 아빠를 발견하자마자 지 엄마랑 똑같이 뒷걸음질을 쳤고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TV를 켰습니다. 유튜브에 띄워놓은 시엄마 채널을 켰어요. 영상 하나하나 제가 가증스럽게 생각했던 며느리한테 에르메스 백을 탈 거라는 그 영상까지 옆에서 동조하는 남편의 모습이 찍힌 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건너편에서 아빠는 그 영상을 처음 마주하게 된 영상을 보며 화 조절이 안 되셨는지 결국 들고 있던 골프채를 남편을 향해 던져버리더니 이내 발길질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아빠 키가 180이 넘으시거든요. 남편보다 무려 5cm나 더 큰 체격 좋으신 분이신데 아빠 발길질과 주먹질에 남편은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맥없이 쓰러지더라고요. 제 앞에서 여전히 멱살 잡혔던 시어머니는 잘못했다고 그냥 유튜브니까 구독자 수 얻으려고 자극적으로 한 거였다며 절대로 저게 다 사실이 아니라고 오해하지 말라며 굳이 무릎이 바닥에 닿지 않는 상태에서 애써 주저앉으려고 힘을 쓰며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싹싹 빌었습니다. 아, 이런 게 바로 조선시대 종부리는 기분이구나 하면서 시어머니가 영상에서 했던 말을 기억해내 저도 한껏 비웃어줬죠. 한참을 머리 조아리는 시어머니를 향해 머리를 툭툭 치면서 말했어요. 네 아들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 집 살 때 샀던 돈은 그대로 돌려줄게. 하면서 말이죠. 쫓아낸다는 말에 치를 떨며 일어나 누구 마음대로 집을 나갔냐며 발을 동동 구르던 시어머니. 옆에서 지의 아들은 계속 처맞고 있는데 아들은 신경도 안 쓰는지 이혼하겠다는 며느리 소리에만 노발대발하던 시어머니는 결국 제가 온라인에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일방적인 비방 그리고 모욕적인 표현 등을 한 죄로 고소를 할 거라고 여기다가 명백히 사실혼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를 향해 모욕 발언을 하는 시엄마의 행태에 동조한 혐의 등 위자료를 세게 불러서 쫓아내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아들 걱정이 되었는지 지 혼자 덮고 가겠다고 샤넬백 주겠다고 진주 보석 세트도 줄 테니 이혼은 없었던 걸로 해달라는 시엄마. 아휴 진짜 찌질하고 못나고 노망난 모질이 옆에서 저 터져서 코피 흘리면서 울고 있는 남편이나 며느리 앞에서 다시 한번 머리 조아리며 사죄하는 시엄마나 전 그만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려서 발로 걷어차 버리며
이 결혼 생활에 쫑났습니다. 집도 다시 팔았고 남편이 준 돈만큼 다시 돌려준과 동시에 시댁으로 쳐들어가 저희가 준 샤넬백과 진주 목걸이 세트도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살림살이하며 웬만한 것들은 다 저희 쪽에서 준비를 했던 거라 도무지 시댁에선 챙겨갈 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진짜 더럽게 찌질한 것들과 결혼을 했구나 싶어서 제 인생 처음으로 부모님께 부끄러워 죽고 싶었던 순간이었네요. 물론 그 결혼 철회해서 그 어느 때보다 기쁘고 통쾌한 순간이기도 했지만 말이죠. 시엄마의 별났던 유튜브는 그날 제가 고소 어쩌고 하니까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바로 삭제를 해버렸더군요. 아직도 시뻘건 입술에 웃고 있는 자신의 프로필 사진은 보이지만 영상은 하나도 남겨져 있지 않고 사라졌답니다. 참, 연말까지 별나고도 억수로 운 나쁜 일들 때문에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어찌저찌 남편과도 그리고 제 등골만 빼먹으려 한 시엄마와도 영영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올 한 해는 부디 남자 때문에 그리고 괜한 시댁 어른 때문에 속 끓일 일은 없을 것 같아 벌써부터 온수대통 하려는 듯 예감이 좋네요. 여러분도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속 끓였던 일들은 말끔히 해소가 되고 마음 편히 지내는 한 해가 되시길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